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비아레알 대 레알 마드리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아레알은 5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리그 경기에서 발렌시아를 2대1로 이기면서 6위 베티스와의 승점 차이를 한 점으로 좁혔죠. 뒤늦게나마 유럽 대항전 진출 경쟁에 불을 붙인 것은 덤이고, 세티엔 감독은 라인을 높이고 점유율을 확보해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크루이프이즘의 신봉자 때문에 라인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문제는 세티엔 감독의 플랜 A가 중앙 전력이 안정적인 팀을 상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점인데, 빌드업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파레오의 턴오버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의 기동성과 온더볼이 좋은 측면 공격수 자원들에게 넓은 공간을 허용하는 것이 유효한 경기력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레노가 돌아오자마자 리그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것은 호재라고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동성에 비해 결정력이 부족한 선수들로 공격진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발렌시아전에서의 승리는 활동량 위주의 전술을 보여주는 발렌시아의 후반 약점이 큰 영향을 미쳤으며, 에스파뇰전의 결승골은 상대의 자책골이었죠. 레알 마드리드는 마지막 리그 경기에서는 바야돌리드를 2대0으로 잡아냈습니다. 다만 바야돌리드의 기세에 다소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82분에 상대팀에서 퇴장을 당하지 않았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벤제마의 두 골은 모두 상대팀의 퇴장이 나온 뒤에 기록했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모드리치, 카마빈가, 추아메니가 모두 선발에서 제외되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한 달 반 만에 치르는 리그 경기였던 데다 월드컵을 끝까지 소화한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었기 때문에 전력이 100%였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100%의 중원 전력으로 나올 수 있는 이번 경기에서는 장점인 중앙에서의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클린시트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수비 보강에 나서기는 했지만, 부상에 시달리는 카르바알의 자리를 대체할 선수를 영입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던 부분이었죠. 이번 경기에서도 카르바알이 몸 상태 이슈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초를 우측 풀백으로 쓰는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라인을 낮추고 수비적으로 대응하는 팀을 상대로 했을 때는 중앙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실점 리스크를 줄였지만, 비아레알의 공격적인 경기 기조를 고려한다면 한 골 정도의 실점 가능성은 열어두어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레알의 전력이 우세합니다. 세티엔 감독의 높은 라인은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진이 공략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난 경기보다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마요르카 대 바야돌리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요르카는 헤타페에게 0대2로 패하면서 좋았던 기세가 잠깐 꺾였습니다. 다만 최근 5경기 리그 성적이 3승 1무 1패로 강등권에서 죽다 살아난 지난 시즌보다는 순위가 확실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길레 감독은 지난 시즌부터 수비적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고, 올 시즌은 500을 가동하면서 후방에서의 수적 우위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라이코비치의 골키퍼의 활약상도 훌륭한 편이고, 발리엔트가 공격에서는 아쉽지만 기동력과 피지컬을 바탕으로 파이터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점도 수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 라인이 낮은 곳에서 형성되어 있어 공격의 대부분은 무리퀴를 향한 롱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강인의 온더볼 능력을 바탕으로 중앙 빌드업을 시도하기는 하지만, 세트피스와 롱볼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고, 애초에 무리퀴의 발밑 능력이 좋지 못해 빌드업 상황에서의 파괴력을 장담하기 어려운 유형의 선수이기도 합니다. 바야돌리드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0대2로 패했습니다. 그동안 레알 마드리드를 꽤 고전시킨 전적이 있었고, 지난 경기에서도 후반 80분경까지 오히려 기세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퇴장자가 나온 것이 상당히 뼈아팠고 레온의 결장은 상당히 큽니다. 지난 경기에서 심판에게 항의하다가 레드카드를 받았기 때문인데, 올 시즌 레온을 제외하면 시즌 5골을 넣은 선수가 없는 바야돌리드의 엔트리 구성상 득점력을 발휘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는 분명합니다. 마요르카의 수비력을 감안하면 무득점 가능성도 높게 점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인을 내리고 강력한 수비를 구사했을 때의 위력은 레알 마드리드조차도 힘겨워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롱킥을 상대가 구사했을 때는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올 시즌 바야돌리드는 공중볼 승률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상대 공격수 무리퀴의 고공폭격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소가 될 것이고,
수비의 핵심인 산체스가 결장한다는 점도 뼈아픈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마요르카의 수비벽을 죄다 득점자가 빠진 바야돌리드가 공략해낼 가능성도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요르카의 득점력도 두드러지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저득점 경기 흐름도 염두해야 할 매치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에스파뇰 대 지로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파뇰은 최근 두 경기에서 1승 1무를 기록 중입니다. 리그에서는 카탈루냐 라이벌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꽤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압박을 구사하는 팀입니다. 라이벌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는 하지만 바르셀로나 전에도 상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면서 라우즈 출신이 나리가 한 경기 카드 적립 신기록을 쓰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지로나가 바르셀로나와 비슷하게 중앙에서의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점진적인 전진을 구사하는 팀이라 압박 전술로 중앙에서의 빌드업을 막게 된다면 실점을 꽤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 시즌 세트피스에서만 10골을 허용하고 있어 후술할 지로나의 에이스의 킥력과 데드볼 능력은 상당히 부담입니다. 에스파뇰의 대부분의 빌드업은 롱볼에 의존하는 편입니다. 호셀루를 향한 직선적인 공격과 측면을 경유하는 역습이 대부분으로 호셀루의 결정력의 공격을 크게 의존하는 편입니다. 오픈플레이에서의 정교함을 담보하기는 어렵지만 지로나의 높은 라인을 카운터 칠 수 있는 전략 자체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로나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패배가 없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레이스 가르시아를 중심으로 한 중원의 힘이 하위권 치고는 꽤 좋은 모습인데 올 시즌 최다 득점 7위로 전력에 비해서는 꽤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수비적인 부분의 약점은 명확합니다. 점진적인 전진을 구사하는 팀답게 라인을 꽤 높게 올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역습 저지에는 꽤 애를 먹고 있는 것이 단점이죠. 이를 감안해 올 시즌 수비 라인업을 20대의 젊은 선수들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지만 주전 멤버들이 급작스럽게 변한 상황이라 조직력이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리그 5경기 무패를 달리는 동안에도 경기당 한 골씩은 꼬박꼬박 허용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로메오의 결장은 공격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알레이스 가르시아의 동선을 정리하고 수비에서는 로메오의 활동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술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로메오의 결장으로 알레이스 가르시아가 수비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알레이스 가르시아가 넓은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다운 킥으로 에스파뇰의 약점인 세트피스를 공략해볼 수 있지만 오픈플레이에서는 강한 에스파뇰의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에스파뇰은 롱볼 위주의 플랜으로 빌드업 상황에서의 정교함을 담보하기 어렵고 지로나도 핵심인 알레이스 가르시아가 로메오의 결장으로 수비에까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해 주어야 할 상황입니다. 다만 알레이스 가르시아의 데드볼은 에스파뇰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높은데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지로나도 지공 성향으로 인한 높은 라인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